안녕하세요. 홍사범입니다. 2016년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프로기사 이세돌을 이기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왜 구글 같은 대기업이 바둑에 도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둑이 현존하는 최고의 두뇌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바둑, 이 바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기원전 2300년경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요임금, 순임금이 어리석은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바둑 용어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어보다는 바둑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의 도구는 간단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둑판과 바둑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둑판은 기본이 가로, 세로, 각 19줄이지만 초보자들을 위해 이렇게 각 13줄이나 또는 더 작은 9줄 바둑판도 있습니다. 바둑돌은 검은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검은색 돌은 흑돌, 흰색 돌은 백돌이 되겠습니다. 흑돌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백돌,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두게 됩니다. 바둑의 승리 규칙은 간단합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럼 집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집에도 네 방향에 벽이 있는 것처럼 바둑도 집을 지으려면 벽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네 방향으로 벽을 쌓으면 이곳이 집이 됩니다. 이곳에 바둑돌 한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흑돌로 둘러쌌기 때문에 이곳은 흑 한 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백 한 집이 되겠습니다. 바둑돌의 끝을 보시면 자연적인 벽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자연적인 벽을 이용해서 돌 3개를 놓으면 여기도 흑 한 집이 되겠습니다. 백이 두어도 마찬가지로 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석을 보시면 자연적인 벽이 2개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2개만 놓아도 한 집이 되겠습니다. 바둑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두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문에 바둑을 처음 두기 시작할 때는 집을 짓기 어려운 가운데보다는 구석을 먼저 두면서 바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집을 지으면서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해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판은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먼저 말뚝을 받고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느 곳에 집을 지으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돌 2개를 투자해서 한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집을 작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쳐들어오기에는 좁지만 내가 집을 짓기에는 넓은 적당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 평이한 바둑의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의 적당한 흙집이 형성되게 됩니다. 흰색도 한 곳을 차지하겠고요. 검은색이 또 다른 곳을 차지합니다. 흰색이 여기. 이런 식으로 구석이 4군데 있기 때문에 보통 2군데씩 차지하고 둡니다. 이 사이는 좀 다소 넓기 때문에 흰색이 쳐들어오면은 집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기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백도 마찬가지로 집을 지을 거고요. 여기 가서 여기에 또 집을 넓히려고 할 겁니다. 흰색도 여기 두면은 집이 넓어지게 되고요. 검은색이 이런 식으로 집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윤곽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계선 부분을, 이런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을 완성하면 바둑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또 평이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이 여기까지, 흰색 여기까지 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선 부분에 흰색 돌을 연결하면서 또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집을 넓히게 됩니다. 그럼 검은색은 흰색이 쳐들어오면은 검은색 집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막을 것이고요. 흰색 이런 식으로 검은색도 막고 흰색도 경계선 마무리하고
검은색도 막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흰색과 검은색 경계선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래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이 가고 검은색이 맞고, 이번 흰색이 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색도 이 모호한 경계선에서 검은색 도로 연결하면서 너무 흰색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흰색부터 먼저 시작해서 경계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여기서 이쪽 부분 마무리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둑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검은색 집은 이런 여기 있는 경계선과 자연적인 벽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집, 흰색도 이 흰색 벽과 자연적인 벽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흰색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쭉 세서 더 많이 집을 지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바둑은 집만 짓고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에도 전투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전투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초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자리, 그리고 넓은 자리에 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검은색은 요 정도의 집, 흰색은 요 정도의 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누가 유리하게 될까요? 네, 검은색이 지위를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을 짓다가 더 불리하게 생각한 쪽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쳐들어간 돌은 흙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잡으러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흰색 돌은 살려고 하고 검은색 돌은 공격을 하면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투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돌은 숨구멍이라고 해서 이 선을 따라서 숨구멍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숨구멍의 바둑 용어는 살, 활, 길로 합쳐 활로라고 합니다. 사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편하게 숨구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돌은 선을 따라서 4군데의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흰돌이 이렇게 다 맞게 되면 이 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는 선이 없기 때문에 숨구멍이 아니고 이 숨구멍 4군데 막히면 이 돌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잡은 쪽이 죽은 돌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바둑돌 뚜껑 위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집이 생기고 잡은 돌도 나중에 한 집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집을 짓는 것도 뿐만 아니라 바둑돌을 잡는 것도 집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 돌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된다면 검은색 입장에서는 이 돌을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되면 이 돌은 한 몸이 되고 숨구멍이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나서 당장 죽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서 바둑돌 싸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둑돌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의 돌이 부딪히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돌을 끊으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흰돌은 도망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검은색을 공격하게 되면 검은색은 이 돌을 잡으면서 이 돌도 같이 숨구멍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흰돌은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여길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흰돌이 들어가자마자 이 돌은
숨구멍이 모두 막혀서 바로 죽는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를 착수금지라고 해서 둘 수 없는 곳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착수금지에도 둘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를 두고 검은색이 여기서 손구멍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보통인데 다른 곳을 두었다면 원래는 착수금지가 되어야 될 곳인데 착수금지를 둘러싸고 있는 벽 중에 하나 둘을 잡으면서 이 돌을 둘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흰색이 놓은 상태에서는 흰색도 검은색도 죽은 상태이지만 마지막에 둔 사람이 잡는 걸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흰돌이 잡은 다음에 이 흰돌도 숨구멍이 한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은색 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잡고 난 돌이 또 다시 숨구멍이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또 흰색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무한히 반복돼서 바둑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 특수하게 패라는 규칙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요, 맨 처음에 흰돌을 잡았을 때 계속 잡히다 보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이 바로 잡을 수 없는 규칙이 생깁니다. 그럼 언제 잡을 수 있냐? 이 돌을 제외한 모든 곳 중에 한 곳을 두고 흰색이 여기를 연결하지 않고 다른 곳을 한번 둔다면 그때 검은색이 여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검은색이 잡았을 때 흰색은 바로 이곳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둡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한 점을 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검은색은 선택이 생깁니다. 이 돌을 잡아서 여기 있는 돌을 살리면서 이 패를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선택의 기준은 집이 됩니다. 이곳을 잡는 것과 이곳을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곳이 집으로서의 가치가 더 큰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두게 됩니다. 만약에 이곳이 더 크다면 검은색은 이곳을 살릴 것입니다. 그럼 흰색은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검은색은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곳을 잡으러 올 수 있고, 흰색 또한 선택이 생깁니다. 이 한 점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 한 점을 살릴 것인지. 이런 식으로 패에서는 이 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바둑은 집 짓는 게임이라고 했고 집을 짓다 보면 전투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진영을 갖춘 곳에 쳐들어가다 보면 이 돌은 살리느냐 또는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포위된 돌이 사는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돌은 한 집이 있습니다. 이 돌은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네, 이 돌은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한 집이 있긴 하지만 밖에 있는 모든 숨구멍을 막게 되면 이 숨구멍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은색이 모든 곳을 막은 다음에 여기를 두었을 때 이 흰색 돌은 이렇게 검은색한테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돌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은 죽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흰색 집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도 역시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이 이 흰색을 잡으려고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숨구멍이 하나 남기 때문에 착수금지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고, 흰색 돌이 여기를 두면 검은색도 흰색도 죽는 형태지만 흰색이 마지막에 죽기 때문에 이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잡은 이후에 이 백돌 전체가 숨구멍이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이 두었을 때 이 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칸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가운데를 두었습니다. 자, 이 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은 2개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렇게 작지 않고 이렇게 2개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색이 여기서 백돌을 잡으려면 여기를 두어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죽는 착수금지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둘 수 없고, 여기를 두려고 해도 죽기 때문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형태는 검은색도 잡을 수 없고 흰색도 놔두면 그냥 살아있는 형태, 이 형태를 완생이라고 표현해서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흰 돌들이 살 수 있는 포위된 돌들이 사는 기준은 집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2개 이상 나면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둑은 집을 짓는 게임입니다. 집을 짓다가 상대방 집이 너무 커질 것 같으면 들어가서 살려고 할 것이고요. 그 돌은 살고 죽는 것은 이렇게 집을 따로따로 2개 이상 짓는 거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기본 규칙을 가지고도 바둑 즐겁게 둘 수 있습니다. 바둑으로 재밌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집을 짓는 요령과 또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